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3ds 맥스, 지브러시, 포토샵, 애프터 이펙트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맥스초보닷컴 운영자 문진규라고 합니다. 사이트 운영한 지가 이제 한 10년 됐어요. 그래서 강좌가 좀 꽤 많은 편인데 제가 기초 강좌를 좀 새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강의를 할 때 이제 뒤에 이제 쭉 게시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초라고 해가지고 제가 막 그냥 이거 저거 개념 메뉴 설명하고 막 이런 거 설명 안 합니다. 공부하시는 분도 귀찮고 저도 공부하시는 분도 재미없고 저도 재미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졸립니다.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몽둥이 들고 수업해도 졸리면 자잖아요. 하물며 그 앞에 얼굴도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데 강의 재미없이 해보면 그죠? 수면제가 되는 겁니다. 재미없는 강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부해야지 딱 트는데 강의가 재미없으면 또 졸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은 가만히 기초 강좌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고 제가 막 설명하고 자 이렇게 이제 기초합니다. 자 끝났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뭐 모델링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뭔가를 만들어 가면서 메뉴를 설명하는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잡고 따라하고 그래야 안 졸리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5강 정도 기초 개념 설명한다고 앉아 있으면은 6강 못 넘어가고 그냥 에이씨 괜히 가입했네 하고 이제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첫 강의부터 뭘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개념은 좀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개념 설명을 딱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개념? 3D란 무엇이고 3ds max에서 화면이 왜 4개인가? 탑뷰, 프론트 뷰, 레프트 뷰, 퍼스펙티브. 퍼스펙티브 뷰는 원근감입니다. 원근감.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건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는 우리 실제 눈으로 보는 그런 화면이 퍼스펙티브 뷰예요. 여기서 제일 많이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퍼스펙티브 뷰에서요. 그런데 중요도는 프론트 뷰, 탑 뷰, 레프트 뷰가 더 중요합니다. 그 개념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냥 말로 설명드리면 모르니까 3D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오브젝트를 우리가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요거를 뭐라고 그러죠? 커맨드 패널이라고 합니다. 커맨드 패널. 우리말로 하면 명령판. 맥스의 심장부입니다. 심장부. 여기가. 온갖 게 다 들어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기본으로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맥스를 실행하면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스탠다드 포레머티브 밑에 이제 박스, 스피어, 지오스피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칸으로 딱딱딱 되어 있죠. 요거를 박스를 하나 만듭니다. 박스를 만들어서 자, 요 귀퉁이에다 이렇게 하나 만들죠. 이렇게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죠. 다시 한번 만들게요. 다시 잘 보세요. 여러분들 박스도 처음 만들어 볼 거니까 마우스 왼쪽 버튼 찍은 상태에서 드래그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고 위로 마우스를 올리면 높이가 생성됩니다. 어느 정도 높이까지 됐으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 번 더 딱 찍어요. 그럼 박스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또 아무데나 드래그하면 또 박스가 또 생성돼요. 왜? 이제 박스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 버튼 딱 누르면은 박스가 비활성화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색깔이 좀 까맣게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하얗게 찍으면 하늘색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 자, 요거를 어떻게 바꾸시냐면 저처럼 색깔이 좀 달라서 헷갈린다. 뭐 색깔 다르다고 인터페이스 색깔 다르다고 헷갈리지는 않는데 처음 하니까 좀 헷갈린다 그러면 커스터마이즈 로드 커스텀 UI 스킴 있죠. 쇼 UI인가요? 여기 로드 커스텀 UI 스킴에서 요걸 선택하세요. 에임 라이트 있죠. 현재 여러분들이 에임 다크로 돼 있어서 그래요. 에임 라이트 선택하고 오픈 누르시면은 색깔이 모든 건 그대로인 채 저처럼 싹 바뀝니다. 요거 해주세요. 싫다. 나는 어두운 색이 좋다. 그럼 그냥 따라 하세요. 전혀 불편 없습니다. 박스가 생성됐죠. 자, 3D입니다. 3D. 그래서 얘를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뒤를 보고 싶다. 3D인데 여기만 보고 여기만 보면은 2D 포토샵하고 뭐가 다르죠? 똑같죠? 그래서 뒤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얘를 가운데로 불러옵니다. 어떻게 불러오냐면 무브를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패닝이라는 기술이에요. 패닝. 이 손바닥 보이죠? 이 손바닥 밑에. 이거 안 써요. 이거 마우스 안 찍습니다. 찍고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가면 패닝이 됩니다. 패닝은 영화 전문 용어인데 여러분들 이제
애니메이터나 이 모델 3D 맥스를 쓰게 되면은 이런 전문 용어들을 좀 아셔야 돼요. 패닝이 뭐냐면 카메라가 오브젝트는 배우나 어떤 사물은 가만히 있고 카메라가 좌우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맥스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냐? 얘를 쓰지 않고 노르 버튼 눌러서 빠져나오고요. 휠 버튼이 하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시간 한참 걸려요. 그죠? 예. 휠 버튼을 누릅니다. 가운데 마우스 휠 버튼 누르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패닝이 됩니다. 상하도 패닝이 되고요. 이렇게 휠 버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 그리드는 땅이에요. 땅. 맥스에서 치면 땅. 땅이 같이 움직이죠? 뭡니까?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카메라가 지금 어디로 움직이죠? 왼쪽으로 지금 카메라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얘가 배우라면 배우가 오른쪽으로 가고 카메라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지나가고 이렇게. 그죠? 예. 카메라가 위를 향하면 얘는 아래로 내려가 보이고 그죠? 좀 렌즈가 위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좀 렌즈를 아래로 내리면 얘가 위로 올라가고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맥스 화면을 보는 그 시점은 우리 눈이 아니라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를 다 설치하고 이제 작업을 하고 그러죠. 자, 요거는 이제 패닝이라고 하고요. 얘를 좀 당겨서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야죠, 우리가. 예, 렌즈로 치면 줌을 하든지 줌인 어떻게 합니까? 휠 버튼을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휠 버튼을 올리면 툭툭 끊어지면서 그죠? 휠 버튼에 그 기어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기어가 툭툭툭 스냅을 먹습니다. 그걸 스냅 툭툭 끊어진 걸 스냅이라고 해요. 맥스에도 스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리면 점점점 줌 아웃. 이거를 실제로 오브젝트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카메라가 멀리 뒤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뒤로. 그죠? 예. 카메라가 앞으로 가고 휠 버튼 위로 올리면 앞으로 가고. 근데 마우스에 기어가 있어가지고 툭툭 걸리죠. 이렇게. 예.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알트 누르고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 예, 줌이 됩니다. 이렇게. 줌이 부드럽게.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그 이제 맥스조브닷컴에서 가입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제 강의를 따라할 수가 없어요. 못 따라합니다. 불가능해요. 뭐 어렵게 따라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네. 단축키를 처음부터 쓰세요. 여기 갈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여기는 맥스조브닷컴에서 여기 가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떤 강의든요. 다 단축키 사용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기능들이 다 여기에 있는 기능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고 싶다. 뒤를 보고 싶다. 카메라가 뒤를 향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Alt 누르고 휠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왼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뒤쪽으로. 3D니까 뒤가 보이죠. 이렇게. 그죠? 네. 오른쪽 돌리면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Alt 누르고 휠 버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위, 아래, 좌우. 그죠? 예. 위로 올리면 아래가 보이고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곳을 보면 거기를 작업을 해야 돼. 이제 뒤로 돌아서 여기를 작업하는 거죠. 조각가가 어떤 커다란 돌을 갖다 놓고 그 돌을 조각하는데 자 뒤를 조각해야지 하면서 돌을 돌립니까? 미친 짓이죠. 그죠? 제가 뒤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뭘 뒤를 돌려요. 돌아가는 겁니다. 뒤로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뒤를 작업하고 다 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작업하는 겁니다. 그 돌을 낑긴 거서 돌려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을 공부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동영상 강의의 장점 잘 모르겠는데 다시 돌려서 다시 한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학원에서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면 같은 돈 내고 온 학생들이 인상을 빡 써요. 꼭 그 학교에서 그 반장 이런 애들 제일 짜증나는 게 종치기 한 1분 전에 꼭 질문을 합니다.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저는 반장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장들이 그때 미워요. 꼭 공부 잘하는 것들이 꼭 그래요. 보면 여기 또 회원님 중에 또 내가 그랬었는데 또 그런 회원님 계시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되는데 자 탑뷰나 프론트 뷰, 레프트 뷰를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화면을 보는 방법을 배워야 뒤에 가서 어떤 작업을 할 때 강의가 진행이 되죠. 그죠? 자 탑뷰에서 박스를 하나 저 위에다 자 탑뷰를 선택하고요. 선택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선택이 됩니다. 선택될 때마다 거기 활성화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탑뷰가 활성화된 거죠. 펜 이제 배웠으니까 휠 버튼 누르시고 뒤로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얘가 아래로 갑니다. 이렇게 저 위쪽에 박스를 또 하나 만듭니다. 비슷한 크기로 박스를 또 하나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합니다.
자, 퍼스펙티브 뷰를 선택하고요. Alt 누르고 휠 버튼 눌러서 요 새로 생긴 박스 있죠. 그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휠 버튼 눌러서 이렇게 어딨나 찾아보면 어디 있습니까? 돌려서 저쪽에 있네요. 그죠? 자, 저쪽에 뒤에 있습니다. 그죠? 찾았네요. 이렇게 돌려서 쭉 찾아보세요. Alt 누르고 휠 버튼 누른 상태입니다. 현재.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 들어가요. 크기가 거의 비슷한, 아니면 좀 탑 뷰에서 보세요. 박스가 얘가 좀 더 크죠? 그죠? 네. 비슷하거나 좀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박스가 작아요. 더 작게 보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요. 네. 더 작죠? 왜? 퍼스펙티브 뷰는 뭡니까? 멀리 있는 거, 원근감이라고 했잖아요. 멀리 있는 건 작고 가까이 있는 건 크고. 그죠? 앞에 원효대교에서 보이나요? 원효대교에서 63빌딩 보는데 저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63빌딩이. 63빌딩도 왜 이렇게 작어? 63층이나 되는데 그 바보죠, 바보. 그죠? 멀리 있으니까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구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눈에서 익은 거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인다. 퍼스펙티브가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쪽에 어른이 있고 여기 꼬마가 있는데 어른이 조그매요. 야, 꼬마야, 저 어린이 너보다 작다. 그러진 않잖아요. 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벌써 원근감이 눈에 익어서 멀리 있어도 그 크기를 짐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그게 우리가 지구 환경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거를 3D에 대입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3D는 뭐죠? 모니터가 평면이에요. 평면상에서 3D를 구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뒤를 보려고 하면 우리가 고개를 뒤로 쫙 제끼면 모니터 뒤가 보이지 이 박스의 뒤가 보이겠습니까? 아니죠. 2D에서 3D를 구현하는 거는 우리 눈에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실제 우리 지구 환경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봐온 환경이기 때문에 멀리 있구나. 그러면 거리를 잴 수가 있어요. 아, 여기서 저까지는 한 100m 되겠구나. 한 200m, 500m 되겠구나 하고 딱 거리를 잴 수가 있습니다. 왜? 태어나서부터 자라온 환경이니까 그렇죠. 근데 3D 환경, 2D 모니터에서 3D를 구현되는 이 3D 환경은 우리가 여러분 지금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저게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지, 이렇게 놓으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지, 얼마나 100m 떨어져 있는지 1000m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저 박스 크기도 모릅니다. 그죠? 왜? 지구상에 있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모니터 상에 있는 3D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프론트 뷰, 탑 뷰, 레프트 뷰가 필요한 겁니다. 이 오브젝트가 더 작고 얘가 크다. 그죠? 코드 메뉴 오른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예요. 요거는. 자, 그러면 저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Alt 누르고 다시 회전시킵니다. 맥스에서는요, Alt 누르고 이거 아크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크 로테이션. 이게 어딘지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요거. 오르빗 섭 오브젝트입니다. 이거 이제 오르빗 하면 궤도죠. 예. 그래서 요걸 찍고 돌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거를 요 메뉴를 Alt 휠 버튼으로 작업하는 거예요. 다시 오른 버튼 눌러서 빠져나오고. 그래서 선택된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게 앞에 있었죠. 근데 지금 돌려서 얘가 이제 앞에 있습니다. 뒤에 있던 게. 화면 확대해 보죠. 자, 아까는 저거였었는데 지금 제가 돌린 거예요. 다시 이제 쭉 회전시켜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이제 다시 시점을 바꾼 겁니다. 아까는 얘가 컸었는데 좀 작아지고 얘가 커졌죠. 당연한 겁니다. 퍼스펙티브에서는. 근데 맥스에서는 가늠이 안 돼요. 제가 또 작은 건지 큰 건지 여러분 좀 가늠이 하겠습니까? 요것만 보고. 얘가 더 작아 보이잖아요. 그죠? 뭐 큰지 작은지도 모르겠고. 그럼 어디서 보느냐? 프론트뷰나 탑뷰에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퍼스펙티브에서는 자 이렇게 놓고 보자. Alt 단축키 Alt W입니다.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단축키를 하도 써가지고 이건가요? 아니네요. 어딘지 모르겠네요. 요겁니다. 맨 끝에 있는 거 있죠? 맥시마이즈 뷰포트 토글. 요걸 딱 찍으면 현재 노랗게 선택되어 있는 화면이 제일 커집니다. 이거 단축키 뭐냐? Alt W. 무지 쓰는 겁니다. 이거 Alt W 눌러보세요. 다시 돌아왔다가 현재 노랗게 활성화된 뷰포트가 전체를 다 차지합니다. Alt W예요. 윈도우 14래. 그 맥스 14 버전 이상 쓰시는 분은 회원님들은 요 뒤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뭐 해봐요. 지금 그거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자, 화면을 확대하고 딱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확대하는 게 아니에요. 확대.
화면을 왜 때립니까? 딱 보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오브젝트는 퍼스펙티브로 저게 작은데 얼마나 작은지, 그죠? 아니면 실제로 클 수도 있지만 멀리가 있으니까 작잖아요. 그죠? 그 가늠을 못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상의 환경이 아니라 평면 모니터상의 3D를 구현하려다 보니까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탑뷰, 랩트뷰, 프론트뷰. 이 세 가지 뷰의 공통점은 뭐냐? 원근감이 없다입니다. 원근감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그죠? 예, 자, 보시기 바랍니다. 프론트뷰를 보세요. 프론트뷰. 그리드, G 누르시면은 그리드가 나타났다. 요 모는 종이 있죠? 예, 모는 종이를 그저 영어로 맥스 용서 그리드라고 그럽니다. 그리드 첫 자가 G예요. 그래서 G를 누르시면은 나타났다가 한번 누르면 사라집니다. 자, 보세요. 지금 뒤에 요 박스를 선택했죠. 요 박스. 요거. 그죠? 이거랑 박스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크기가 가늠되죠? 아, 지금 선택된 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까만색으로 안 되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게, 뒤에 가서 튜닝 할 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요게 뒤에 있는 건데 더 크구나. 얼만큼? 요만큼. 여기 선택한 오브젝트가 이거죠. 좀 까맣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그죠? 원근감이 없기 때문에 딱 붙어가지고 서로 크기를 바로 이 절대적인 크기를 잴 수가 있습니다. 퍼스펙티브 있을 때는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얘가. 거리도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프론트뷰에서 보니까 거리를 모르겠어요. 이게 붙어 있는 건지 100m 떨어져 있는 건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탑뷰에서 알 수 있잖아요. 탑뷰도 G 눌러서 그리드를 해제해 보십니다. 자, 요 박스가 여기 있는 박스죠. 선택이 됐죠? 요 박스가 여기 있는 박스입니다. 아, 이만큼 떨어져 있구나. 이건 랩튜브에서도 확인이 되죠. 이만큼 떨어져 있구나. 하고 여기도 G 눌러서 그리드를 한번 해제해 봅니다. 작업에 설명이 방해되니까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어떤 건지 탑뷰. 이게 왜 그러냐면 G브러시나 이런 것들은 오브젝트가 화면이 하나예요. 4개가 없습니다. 왜 화면이 하나냐면 G브러시는 모델링 도구 툴이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툴이 아니에요. 우리 픽사나 뭐 이런 우리 뭐 최근의 애니메이션 뭐 레리코 뭐죠? 프리즌 왕국이죠. 네. 그거나 그다음에 뭐 픽사 애니메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3D 애니메이션.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도구는 다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나무, 건물, 산 이런 걸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배치를 하는데 여기다 배치를 시켜 놓으면은 퍼스펙티브만 달러 하나 갖다 놓고 자 배치를 하자 그러면 위치 거리를 모릅니다. 여기서 보면 바로 옆에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놓으면 좀 떨어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적인 위치를 퍼스펙티브에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오브젝트 크기도 가늠이 안 됩니다.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놓으면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딱 옆에 붙어 있네? 그래서 아니 봤더니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퍼스펙티브는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더니.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는 캐릭터 하나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뭐 도시도 쭉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가로수, 나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걸 딱딱딱딱딱 쉽게 배열하는 부분이 탑뷰, 프론트뷰, 랩트뷰고 여기는 원근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아까 한 걸 강조드리지만은 실제 우리가 지구 환경은 원근감이 있어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저게 작고 이게 크다. 멀리 있지만 저게 크고 가까이 있지만 이게 더 작은 거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본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뇌에 벌써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3D는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예요. 여기서 퍼스펙티브 해가지고 거리가 이게 10m인지 100m인지 1m인지 여러분 무슨 소리 합니까 이거 지금 한 1cm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돌려봤더니 이만큼인 거죠. 그죠?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탑뷰, 프론트뷰, 랩트뷰는 원근감이 없으면서 정확하게 위치를 오브젝트,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배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뷰포트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제 가야 뒤에서 제가 다른 설명들이 쉬워져요. 아시겠죠? 예, 주절주절 첫 강좌에서 3D Max에 대한 그 개념 하면서 개념과 함께 뷰포트 화면을 제어할 단축키 몇 개를 설명드렸습니다. 뒤에 가면 또 이제 더 단축키만 쓰는데 이번 시간에는 요 원근감, 프론트뷰, 탑뷰, 랩트뷰는 왜 존재하는가 3D에 그거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어디에 사용되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잘 이해 안 되시면 한 번 더 쫙 리뷰 돌려서 해보세요. 저희 사이트의 장점,
예, 모든 강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다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